1957년 한국전쟁 여파로 밥도 약도 부족했던 시절 26세 꿈 많은 청년이 시작한 종로오가의 작은 약국. 남다른 열정으로 개업 6년 만에 제약회사 설립. 순간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는 도전 정신으로 국내 메이저 제약그룹으로 성장했는데요. 2011년 18년 연구 끝에 출시한 국산 신약으로 이제는 글로벌 신약 시장에 당당히 진입. 종로에서 세계로 국내 제약 1세대 김승호 회장의 삶과 끝없는 도전 정신을 들어봅니다. 차윤 아나운서. 네. 앞으로 세계 경제를 먹여 살릴 고부가가치 산업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뭔지 감이 오시나요? 글쎄요, 저희가 얘기를 많이 나눴던 4차 산업혁명 시대, IT 산업 이런 거 아닐까요? 네, 물론 IT 산업도 있겠지만 오늘의 정답은 바로 제약 바이오 산업입니다. 전 세계 시장 규모를 보면 자동차 산업이 700조 원, 반도체 산업이 500조 원인데 네. 제약 바이오 산업은 이 둘을 합친 1,200조 원에 달한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죠. 네. 그런데 이미 62년 전에 네. 이 제약 산업이 잘 될 거를 예측하고 또 그 중요성을 예견한 분이 오늘 바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한국제약산업 1세대죠. 김승호 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야, 네. 62년 전에 미래를 예견하신다고 하는데 올해가 또 88세 미수시라고 들었습니다. 와. 나이 먹은 건 자랑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올해로 제약 인생 몇 년째이신가요? 이제 제약으로는 이제 52년. 52년, 약국부터 시작하면 이제 62년이 되죠. 62년. 이야, 어마어마한 세월인데요. 네. 이 세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종로오가 약국 거리의 효시입니다. 회장님, 제가 알기에 제약 1세대 중에서 현직에 계신 분은 회장님이 유일하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해서 약과 인연을 맺게 됐나요? 저희 집안이 원래 그 약업하고 좀 인연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 바로 이제 형님이 그때만 하더라도 약사님들이 그렇게 드물고 해서 그렇습니다. 약종상이라는 그런 그 제도가 있었어요. 네, 그걸 하셨고 그 밑에서 내가 이제 자랐으니까 그런 걸 보고 자랐죠. 네, 또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학교 다닐 때도 고등학교 때도 내가 그 하숙한 데가 우리 육순 형이죠. 오가에서 약국을 또 하셨어요. 네, 그 약국에서 이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거기서도 봤고 네, 그런 것이 큰 인연이 되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요. 네. 1960년대 때 네. 종로 5가에서 5명 중 1명의 그 약국 손님은 다 회장님 손님이에요. 와, 남다른 비결이 있었나 보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네.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때만 하더라도 종로통에 가야 약국이 한 100개 정도밖에 없었어요. 네. 없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뭐 약방이라는 게 지금과 같은 그런 약방이 아니고 네, 기참마 일부 보면 빈약하죠. 네, 빈약하기 때문에 이제 오셔서 약 같은 것도 이제 와서 말씀해 상의라고 그러시면 네, 만일 우리 집에 약이 없으면 네, 그놈을 저녁이라도 자전거를 타고 시내 하고 돌아다녀서 구에다가 네. 갖다도 드리고 네. 그때만 해도 그 동네사람들이 상당 부분 이익이 많았어요. 3배, 4배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저는 적정가를 받았죠. 예를 들면 이익을 한 50% 남겨야겠다는 거죠. 근데 동네사람들이 뭐 100%, 200% 남기면 나는 50%. 네. 해서 그러다 보니까 약값이 더 싸게 되고 네. 적정값을 받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이렇게 거시가 돼가지고 손님들이 그래도 우리 약국을 찾아주시기 하니까 이-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약국을 하면서 네. 문전성시를 하고 그러니까요. 돈이 좀 모여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제약회사를 창업할 꿈을 키우고 네. 창업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 계기가 뭔가요? 근데 이제 이 약국 하면 하나의 이제 유통이고요. 네, 제약산업 보면 하나의 물건 생산, 제조 생산을 그렇죠. 하는 제조. 완전히 다른 네. 영역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역시 기본은 약. 제조 생산이거든요. 네. 해서 제약 쪽으로 제가 갔죠. 이 제약 산업을 통해서 어떻게 발전적인 미래를 개척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제약의 신화 창조입니다. 이 제약회사를 하시면서 첫 작품이
이 아스피린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아스피린을 첫 우리 아이템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동기가 있었나요? 아스피린 이제 일반 의약품 이렇게 뭐 거기에서 상당히 그 성비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봐서 중요한 약품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서 이제 아스피린이 일반 보편적으로 해열 진통제에서는 제일 1등이었었어요. 네. 그 발명은 이제 미국 독일의 바이엘에서 발명을 한 건데 네. 지금 벌써 250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스피린부터 그럼 한번 좀 시작을 해보자. 네. 해서 했고 기왕이 밋밋하게 그러면 아스피린만 내면 되겠는가? 네. 그래서 거기다 이제 오렌지를 오렌지. 포함해서 오렌지 아스피린을 냈어요. 네. 그래서 히트를 했죠. 네. 네, 지금도 우리가 목이 답답할 때 많이 찾는 약 있잖아요. 네. 이 약 때문에 회사의 기틀을 다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탄생된 건지 그 배경 좀 알려주세요. 300년 전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전통 의약품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도입을 해서 네. 이걸 팔으면 더 좀 한 단계 위로 올랐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그런 것이 바로 지금 제네거담제 네. 지금 말씀하시는 약품이죠. 속 쓰릴 때 먹는 위장약. 네. 아마 시청자 여러분 생각나실 겁니다. 네. 어떻게 이 약이 나오게 됐나요? 제약을 시작하고 나서 처음 세계 일주를 했어요. 네. 석 달에 걸쳐서 했습니다. 혼자 이제 했는데 그때 유럽에 가보니까 그런 겔 타입으로 돼가지고 이 폭탄용으로 네. 이런 게 유럽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고 보니까 이 속시림 그때만 해도 우리 사회 환경에 속시림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죠. 예. 식성 음식 때문에. 모두 소화불량이고 또 소화불량이 오다 보면 이제 속시림이 오고 그래서 그걸 그때 제가 개발을 했죠. 사실 인생도 많은 굴곡이 있듯이 기업들도 크고 작은 위기가 좀 많았을 것 같아요. 어떤 일들이 좀 기억나세요? 사람이라는 게 나이도 먹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반드시 양면성입니다. 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네. 이것이 사회 구성인데 네. 저의 일생이라고 그래서 뭐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좋은 일도 많이 있었고 참 그렇게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고 그중에서 제일 어려웠던 게 77년도 네. 저희가 완전히 수해를 당해가지고 안양 네. 수해 있을 때 그래서 아주 완멸을 했죠. 네. 예. 수해가 와가지고 약들을 다 버렸던 거예요. 버릴 정도가 아니죠. 뭐 완전히 이제 수장을 해버렸으니까. 그 거래처 직원들 네. 그리고 고객사 그리고 직원들이 와서 수해 복구를 하시고 또 회사 재건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 이야기 좀 해주시죠. 의외로 각 거래처, 거래선 여기에 저희가 예를 들면 장사하는 외상 매출을 네.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한 그 외상 매출과 같은 걸 그대로 자진해서 네. 전부 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데 대한 그 허시가 있었고 또 하나는 그 복구 작업을 하는데 우리 사원들 네. 뭐 주야로 24시간 정말 해서 석 달 만에 복구를 끝냈으니까요. 근데 그런 것이 지금 하나가 돼서 그거를 계기로 해서 지금도 우리 회사에서 하고 있는 게 400 한 60회 됩니다만은 네. 생일 석찬회를 합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이제 그런 것이 하나 이제 전통으로서 지금까지 다 내려와 있고. 네.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끝을 모르는 62년 차 CEO입니다. 여전히 또 다른 도전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도전을 하고 계신가요? 신약 개발이죠. 네, 신약, 바이오. 네. 어떤 신약 개발을? 지금 신약 개발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국내에 한 30종이 지금 개발을 다 돼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제품입니다. 네. 혈압 강화제. 예, 혈압 네. 강화제.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신약 개발하면 실제 그 과정이라는 게 만에 하나니까요. 저 혈압 강화제가 지금 이제 성공을 해서 네. 지금 51개국에서 지금 세계 남미를 비롯해서 동남아 그다음에 소련, 네. 남아프리카 네.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51개국에서 허가가 다 나서 지금 시판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앞으로 그런 것이 발판이 돼서 제약 산업도 이제 글로벌화를 해나가는
그러한 기틀을 마련을 했습니다. 네. 네. 회장님께서는 이제 삶 자체가 제약 인생인데요. 네. 이 남다른 또 사회공헌 활동에 관심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사회공헌이라고까지는 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사람이 살면서 제일 차적으로 보면 우리가 같은 사회를 이루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럼 사회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네. 그 속에서 같이 살고 있으니까. 네. 지금 이제 그 의료계에서도 의료 봉사상을 의사협회하고 해서 네. 지금 한 40년 가까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암 학술상도 만들어서 지금 18년 됐고요. 네. 또 의사들 이 문집, 문학집, 문서 이걸 해가지고 지금 이제 15년이 됐고 재단도 좀 만들어서 지금 네. 지원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재단이 크지 않고 크기 때문에 네. 우리 이제 종로 그 구역에서만 하더라도 다문화 과정이라든가 이런 지원을 1년에 한 3억 정도씩 하고 있어요. 네. 네. 제약 1세대 중에서 지금까지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분은 아마 회장님이 유일하지 않을까 그렇죠. 싶은데요. 그동안 회사를 읽어오기까지 가장 크게 생각했던 경영 철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사람이 살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면성이잖아요. 네. 50대 50. 그러면 계속 평생을 걷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고 즐거운 일이 됐든 좀 즐겁지 않은 일이 됐든 이 딱 50대 50은 이 평생을 걷지 타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언제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상대에게 1%는 배려를 해주라. 네. 그것이 이제 제 기본적인 사원들한테도 많이 네. 얘기를 하고 있고 해서 1%를 배려해 주면 정확히 숫자로 보면 51대 49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59가 절대적이죠. 51이 절대적이죠. 네. 그래서 그런 걸 대개들 뭐 좀 이상스럽게도 생각을 하는데 실제 그걸 이루어짐으로 해서 그래서 네고시에이션이 되고 네.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기본 심리가 1% 배려를 받으면 그 10배, 20배 반환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진 게 인간의 기본 심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문제를. 그래서 1%를 배려를 하고 살아라라고 지금. 네. 이 회장님께서는 이 국민 건강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62년간 오로지 제약, 외길 인생을 걸어오셨는데요. 우리 후배 제약인들에게 당부하고 싶거나 하고 싶은 말씀이 뭐가 없는지요? 긍정과 부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회사 일반적으로 이제 일을 하는 걸 보더라도 매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되는 게 없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다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걸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런 긍정적인 면에서 좀 더 도전적으로 일을 좀 생활을 해나가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기업 1,300여 곳 가운데 신약을 보유한 기업은 단 20곳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개발 기간도 평균 10년이 넘고 비용도 수천억 원이 드는 데 비해 성공률은 5천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우리 제약업체들이 지난 20년간 30개의 국산 신약을 탄생시켰다고 하는데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서 국산 신약 31호가 더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주일의 피로를 싹 풀어주는 대한민국 곳곳의 다양한 이야기. 토요 포커스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안녕히 계세요.